한국의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전 세계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태권도 사범이 운영하는 이 도장은 단순한 무술 도장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리더십, 인성, 그리고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LA,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학부모와 교육계,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아리예요. 올해 17살이고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한국인 아빠와 이탈리아계 미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서인지 저는 늘 좀 특별한 아이처럼 보였나 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게 아니라 어중간한 느낌이었어요. 한국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한국어 할 줄 알아? 같은 질문을 해댔고 서양계라고 하면 또 근데 넌 한국계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늘 어디에도 딱 맞게 어울리질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건요. 솔직히 제 안에 답답한 게 너무 많아서예요. 학교에서, 집에서, 제 자신 안에서도. 혼혈이라는 이유로,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아니면 그냥 낯설다는 이유로.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틈에서 제 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제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저 같은 친구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싶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학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웃고 떠드는 건 남의 일처럼만 느껴졌고요. 검은 머리카락에 연한 피부, 게다가 서양적인 눈매까지. 유나, 넌 뭐야? 한국 애도 아니고 미국 애도 아니고.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쿡쿡 찔렸어요.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는데 그 웃음이 자꾸만 가짜 같아졌어요. 예전엔 사람들이 유나, 너 한국어 할 줄 알아? 김치 좋아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땐 그냥 귀엽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그 관심이 점점 이상하게 변했어요. 너희 엄마는 파스타만 먹냐? 김치도 먹을 줄 알아? 너희 아빠는 왜 엄마랑 결혼했대?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는데요. 나중엔 정말이지 숨이 막혔어요. 급식실에서는 더 심했어요. 트레이에 점심을 받고 앉을 자리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릴 때마다 누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 김치 냄새 나. 서양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김치도 안 먹었는데 말이죠. 그때부터 급식실 식탁이 무서워졌어요. 결국 늘 벽쪽 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누군가 내 등을 보고 웃는 것 같아서요. 켈시요?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애였어요. 금발 머리에 또렷한 눈매, 친구들이랑 항상 몰려다녔어요. 문제는 걔가 저한테만 유독 까칠했다는 거예요. 유나, 너 진짜 애매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칼날 같았어요. 체육 시간에는 항상 저 혼자 남았어요. 켈시가 먼저 팀을 짜고 나면 저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이름이 불렸어요. 유나, 너 체육 못하지? 그렇게 놀리는 목소리가 귀에서 안 떨어졌어요. 어느 날은 켈시가 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유나, 너 미용실 어디 다녀? 한국 사람들은 머릿결이 좋다며 하고 웃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어요. 그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숨이 막혔어요. 집에 오면 엄마가 항상 유나,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전 그냥 괜찮았어라고만 대답했어요. 정말 괜찮았냐고요?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았어요. 뉴욕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낯설 수 있나 싶었어요. 몇 년 전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라서 한국말도 거의 못하셨거든요. 집안에서 한국 얘기를 할 사람도 없고 학교에선 한국계라고 놀림받고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 걸까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부엌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랑 다르게 표정이 좀 굳어 있더라고요. 유나야, 오늘 중요한 얘기 좀 하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지? 응, 뭔데? 엄마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고모가 뉴욕에 오신대. 고모라니요? 솔직히 귀를 의심했어요. 아빠 돌아가신 뒤로 한국 쪽 가족이랑 연락을 거의 안 했거든요. 고모가 왜?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태권도장을 차린대. 우리랑 같이 살기로 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권도. 솔직히 그 단어만 들어도 부담스러웠어요. 운동도 못하고 솔직히 한국적인 것도 잘 몰랐는데. 근데 엄마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라고만 말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진짜 걱정됐어요. 학교에서 한국계라고 놀림받는 것도 힘든데 이제 집에서도 한국인이랑 살아야 한다니. 너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빠가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유나야, 한국 사람은 절대 포기 안 해.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게 뭐가 대단한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요. 그냥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도 한편으론 이상하게 기대도 됐어요. 고모가 오면 뭔가 달라질까? 아니면 더 힘들어질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새벽이 되도록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까? 이제 정말 달라질까? 아니면 그냥 더 힘들어질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며칠 뒤였어요. 집에 오니까 현관문 앞에 큰 가방이 2개나 놓여 있었어요. 엄마가 바삐 움직이시더니 문을 열자마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고모였어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아빠 장례식 때 잠깐 뵀던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눈앞의 고모는 그때보다 훨씬 달라 보였어요. 검은색 트레이닝복에 단정한 포니테일, 그리고 똑 부러지는 눈빛. 딱 태권도 사범님 느낌이었어요. 유나야, 잘 있었니? 고모가 저를 보고 웃으셨는데요. 그 웃음이 낯설었어요. 예전 기억 속의 고모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단단한 벽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냥 네 하고 대답했어요. 고모는 집안 분위기를 둘러보더니 금세 엄마랑 얘기를 나누셨어요. 태권도장은 계약 잘 끝냈어요. 내일부터 준비 시작하려고요. 고모 목소리가 너무 당차서 괜히 제가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엄마가 식탁에 앉아서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유나야, 학교는 어때? 저는 그냥 괜찮아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고모가 그걸 놓치지 않으셨나 봐요. 정말 괜찮니? 그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궜어요.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 순간에도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학교 얘기 꺼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고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혼자서 다 하려 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어요. 다음 날 고모가 갑자기 저한테 유나야, 내일 도장 같이 가자라고 하셨어요. 깜짝 놀라서 저 운동 진짜 못하는데요 라고 했더니 고모는 괜찮아. 처음부터 다 배우면 되라면서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좀 무서웠어요. 저는 솔직히 운동이라면 체육 시간에 받는 놀림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뛰면 숨차고 땀나면 사람들이 유나 땀 냄새 난다라고 수군거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싫었어요. 근데 고모한테는 그게 안 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장 앞에 섰을 때 숨이 막혔어요. 문이 열리자 하얀 매트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벽에 수련은 인내라고 한글로 적힌 문구가 있었어요. 태권도는 텔레비전에서나 보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도장에 오니까 공기가 달랐어요. 고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보여줄게라고 하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나는 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는 늘 뒤처지고 체육 시간엔 제일 마지막으로 뽑히는 애였는데 처음엔 스트레칭부터 했어요. 몸이 뻣뻣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고모가 옆에서 몸은 마음을 따라간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몸도 바뀐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귀에 자꾸 맴돌았어요. 발차기를 배울 땐 중심 잡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휘청휘청했거든요. 고모는 중심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린다. 내가 중심을 잡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학교에서 누가 놀려도 중심을 잡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솔직히 몸은 힘들었어요. 근데 운동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땀이 줄줄 흘러서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고모가 웃으면서 잘하고 있어라고 해주셨어요.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될 줄 몰랐어요. 도장에 있는 동안만큼은 학교에서 들었던 말들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운동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고모가 물으셨어요. 유나야, 학교에서 힘든 일 있으면 말해도 돼.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그냥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좀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은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가 식탁에 따뜻한 스프를 준비해 두셨어요. 유나야, 운동은 어땠어? 라고 물으셨는데 저도 모르게 좀 힘들었는데 기분이 좋아졌어라고 말했어요. 엄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잘했네. 그 순간 학교에서 당했던 말들이 조금은 잊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학교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 체육 시간이었어요. 운동장에서 공만 잡으면 다들 실수한다고 웃었고 켈시가 유나, 넌 진짜 민폐야라고 했던 말도 아직 귓가에 생생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도장에서 제 발로 중심을 잡으면서 나도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아직도 무서워요. 학교에 가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장에선 적어도 누군가 저를 믿어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내일도 도장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조금 더 강해지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하게 설 수 있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도장에서 운동하고 나니까 학교 가는 길이 좀 달라졌어요. 전에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웠거든요. 누가 또 나한테 뭐라 할까봐 숨부터 죽였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는 조금 다르게 걸어보고 싶었어요. 물론 겁도 났죠. 켈시가 또 무슨 말을 할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지. 근데 도장에서 배운 중심 잡는 연습을 생각했어요. 누가 뭐래도 내 중심을 지켜. 고모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학교 복도에 들어섰을 때부터 켈시 무리가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유나, 뭐야? 태권도라도 배웠어? 켈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애써 고개를 들었어요. 응. 운동 좀 배우고 있어.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는데요. 그래도 전보다 떳떳했어요. 켈시가 피식 웃더니 그거 배워서 뭐 하게? 운동 못하는 애가. 하고 또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예전처럼 칼날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고모한테 배운 숨 고르기를 했어요. 괜찮아. 중심 잡으면 안 흔들려.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말했어요. 점심시간 또 혼자 앉으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숨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앉은 테이블 옆에 앉았어요. 누군가는 저를 힐끔거리더니 쟤 왜 저기 앉아 있어? 라고 했지만 그냥 무시했어요. 예전 같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자리 옮겼을 텐데 이번엔 안 그랬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수업 끝나고 체육 시간이 됐어요.
솔직히 제일 가기 싫은 시간이었어요. 공만 잡으면 실수한다고, 달리기만 하면 뒤처진다고 놀림받던 기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도장에서 배운 준비 자세를 생각하면서 숨을 골랐어요. 켈시가 저를 보고 웃으면서 유나, 너 오늘도 못하겠지? 라고 했는데요. 그때 제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 내가 뭐라 하든 난 할 거야.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켈시가 일부러 제 쪽으로 공을 3개 던졌어요. 순간 공이 얼굴에 부딪힐까봐 겁이 났지만 도장에서 배운 대로 몸을 낮추고 중심을 잡았어요. 공이 제 손바닥에 닿는 순간 몸이 흔들렸지만 넘어지진 않았어요. 제 발이 단단히 바닥을 딛고 있었어요. 순간 와, 유나, 대단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칭찬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켈시 얼굴이 살짝 굳는 게 보였어요. 체육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켈시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유나, 너 왜 이렇게 당당해졌어? 웃기네. 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진 않았어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어요. 운동하면 기분이 달라지더라. 그 한마디에 켈시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 라고 했지만 저는 더는 설명 안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고모가 말씀하셨던 중심 잡기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도장에 가서 고모한테 체육 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고모가 씩 웃으면서 잘했어. 누가 뭐라 해도 내 중심만 안 흔들리면 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또 힘이 됐어요. 고모가 발차기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발차기는 단순히 차는 게 아니야. 내 몸과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진짜 힘이 나와. 고모 말씀이 귀에 콕 박혔어요. 발차기를 몇 번이고 연습했어요. 처음엔 중심이 계속 흔들렸는데 연습할수록 덜 흔들렸어요. 발차기가 점점 높이 올라가니까 마음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가 저를 보고 유나야, 뭔가 달라진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게 느껴졌어요. 도장에서 배운 중심 잡는 법이 단순히 운동 기술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학교에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나를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요. 물론 아직도 켈시가 무섭긴 했어요. 근데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도장에서 고모가 하셨던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싸움은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야.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던 애들, 그리고 내 안의 불안, 그게 다 싸움이었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아직도 학교 가는 게 두렵긴 해요. 내일도 켈시가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장에서 배운 것처럼 한 발짝 물러서서 내 중심을 잡으면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난 내가 나를 믿기로 했어요. 내일도 도장에 가서 더 배우고 싶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언젠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학교 복도에서 켈시가 자꾸 저를 힐끔거렸어요. 예전 같으면 그 눈빛만 봐도 도망치고 싶었는데요. 이번엔 다르더라고요. 유나, 너 요즘 태권도 열심히 배운다며? 켈시가 비웃듯 말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어요. 응. 운동하니까 좀 달라졌어. 켈시가 코웃음 쳤어요. 그래서 뭐? 나한테 덤빌 거야?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덤비려고 배우는 거 아니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배우는 거지. 제 말에 켈시가 잠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급식실에서 켈시가 제 가방을 발로 차면서 이거 한국산 싸구려 아냐? 라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텐데요. 이번엔 발이 바닥에 단단히 붙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도장에서 배운 숨 고르기를 했어요. 내가 뭐라 해도 난 안 흔들려. 제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켈시가 또 발로 툭 치더니 진짜 웃기네. 너 요즘 왜 이렇게 당당한 척이야? 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그냥 중심 잡으면 기분이 달라지더라고. 라고 했어요. 켈시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며칠 뒤에 소문이 돌았어요. 유나랑 켈시가 태권도장에서 겨루기로 한대. 솔직히 겁났어요. 싸움은 싫었거든요. 근데 피할 수 없겠더라고요. 도장에 가서 고모한테 말씀드렸어요. 고모, 학교에서 애들이 겨루기 얘기해요. 고모가 잠깐 저를 바라보시더니 겨루기. 좋아. 그럼 제대로 준비해보자. 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식은땀이 났어요. 근데 고모가 단호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기려고 하지 마. 내 안의 두려움과 싸우는 거야.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어요. 겨루기 날 도장에 도착했을 때 켈시가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랑 다르게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도장 벽에 걸린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걸 보니까 괜히 힘이 났어요. 고모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유나야, 오늘 이기지 않아도 돼. 내 마음을 보여주면 돼. 라고 하셨어요.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근데 꾹 참았어요. 켈시랑 마주섰을 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켈시가 주먹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저는 순간 한 발짝 물러섰어요. 중심을 잡고 숨을 고르면서 고모 말씀이 떠올랐어요. 상대의 중심이 무너질 때를 기다려. 켈시가 발차기를 하려고 몸을 틀었는데 그 순간 중심이 흔들렸어요. 그때였어요.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발이 켈시의 몸 쪽으로 정확히 뻗어나갔어요. 켈시가 휘청거리면서 매트에 주저앉았어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숨이 거칠게 올라왔어요. 저도 숨이 가빴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고모가 조용히 잘했어. 유나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켈시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똑바로 보면서 너 왜 안 밀려? 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나 이제 너한테 안 밀려.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켈시가 저를 이상하게 안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켈시가 도장에 와 있었어요. 유나, 나도 배우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고모가 웃으면서 좋아. 기본부터 배워. 라고 하셨어요. 켈시가 도복을 입고 서 있는 게 아직도 웃겨요. 근데 진지하더라고요. 운동 끝나고 켈시가 제 옆에 앉았어요. 유나, 미안해. 너 괴롭힌 거. 라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왜 변한 거야? 라고 물었어요. 켈시가 잠깐 고모를 보더니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기분이 처음이었어.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도 고모 덕분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믿음을 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며칠 뒤에 도장 문을 닫으면서 고모가 저한테 물으셨어요. 유나야,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저는 숨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모가 활짝 웃으셨어요. 그게 진짜 강한 거야. 그 말 듣고 나니까 왠지 울컥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예전엔 그 거울 속에 늘 어중간한 애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은 달라진 얼굴이 보였어요. 태권도장에서 배운 게 단순히 운동 기술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학교에서, 도장에서도 제 안의 두려움을 이기는 게 진짜 싸움이라는 걸 배웠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저를 믿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안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불꽃이 되어주고 싶어요.